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오래된 양복점. 낡은 간판에는 영의 양복점이라는 글씨가 바래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재봉틀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희는 오늘도 새벽 6시부터 가게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드레스핏이 조금만 더 맞으면 완벽할 텐데. 영희는 마네킹에 걸린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딸 민정의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바느질로만 살아온 손길이지만 유독 이 드레스만큼은 몇 번을 뜯어내고 다시 꿰매기를 반복했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위한 드레스였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작업실 전체를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영희는 잠시 바늘을 멈추고 벽에 걸린 민정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키워낸 딸이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빨라. 엊그제 초등학교 입학식 드레스를 만들어줬는데 벌써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있네. 영희의 마음속에는 지난 3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의 충격,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쓸쓸한 오후, 어린 민정을 안고 이 양복점을 처음 얻었을 때의 막막함.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딸이었습니다. 민정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주호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을 때까지 영희에게는 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재봉틀 위의 시계가 9시를 가리킬 무렵 가게 문이 딸랑거리며 열렸습니다. 민정이 출근 전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또 새벽부터 일하셨어요? 우리 공주 드레스 완성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서 와봐. 한 번 더 입어봐야겠어. 민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주셔서. 뭐가 고마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나? 영희는 딸을 마네킹 앞에 세우고 드레스의 길이와 핏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슴 부분은 조금 더 여유롭게, 허리선은 좀 더 들어가게, 스커트 부분은 영희의 전문가적인 눈으로 세심하게 체크해 나갔습니다. 민정아, 주호 씨는 잘 지내지? 네, 엄마. 신랑도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총각 파티 준비한다고 전화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호는 정말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눈에 보였고 무엇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3살이라는 나이도 적당했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사위를 바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혼식 하객 수는 최종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 거야? 양쪽 합쳐서 150명 정도요. 생각보다 많이 오시겠다고 하셔서. 그래,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시는 거네. 좋은 일이야. 영희는 딸의 뒤에서 드레스 뒷부분을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민정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로 보였습니다. 엄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면 자주 못 올 것 같아 미안해요. 뭔 소리야.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행복하기만 해.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딸과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양복점도 이제 문 닫을 생각이야? 민정의 질문에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이 공간, 딸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 목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일단 내 결혼식까지는 정신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볼게. 오전 내내 드레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영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간단히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에는 결혼식 때 입을 자신의 한복을 꺼내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예전에 민정이 어릴 때 입었던 한복을 수선해서 자신이 입을 예정이었습니다.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딸의 결혼식에는 단정하게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구나. 영희는 한복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결혼 준비로 바쁘긴 했지만 그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정이 퇴근 후 다시 가게에 들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결혼식 마지막 준비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엄마, 정말 모든 게 완벽해요. 고마워요. 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까지 일주일 영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딸의 결혼식을 완벽하게 치러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영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오늘 날씨는 어떨까? 영희는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다행히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도 선선했습니다. 결혼식 날씨로는 완벽했습니다. 서둘러 씻고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사진에도 많이 나올 테고 무엇보다 딸의 어머니로서 품위 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오전 8시 영희는 웨딩드레스를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식장은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민정과 주호가 선택한 곳이었는데 그리 크지 않지만 아담하고 예쁜 식장이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플로리스트들이 꽃 장식을 하고 있었고 음향 담당자들이 마이크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민정아, 엄마 왔어. 신부 대기실에서는 민정이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용사들이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드레스 가져오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공주님 드레스. 영희는 포장지를 벗기고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미용사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정말 예쁜 드레스네요. 어디서 맞추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영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메이크업이 끝나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지면 안 되니까요. 정말 예뻐, 민정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고마워요, 엄마.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결혼식은 11시에 시작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신랑은 준비 다 됐겠지?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까 문자 왔는데 준비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혹시 신랑분이랑 연락되세요? 네. 왜요? 신랑 측 대기실이 비어 있어서요. 혹시 늦으시는 건 아닌지. 민정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준비 다 됐다고 했는데. 민정은 휴대폰을 꺼내 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왜 안 받지? 영희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길이 막혀서 늦는 건 아닐까? 주말 아침이라 교통이 복잡할 수도 있잖아. 그럴 거예요. 분명히 곧 올 거예요. 민정이 자신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이상해졌습니다. 10시 반이 되어도 주호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신랑분 친구들 연락처 아세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주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받은 친구들도 주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민정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이 식장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창문 너머로 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만 신랑이 보이지 않으니 모두들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침착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영희는 딸을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도망가는 신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설마 주호가 그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시 50분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신랑분은 언제쯤 도착하실까요? 하객들이 다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민정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하지만 민정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꼭 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결혼식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요? 한 하객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겼거나. 다른 하객이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식장을 둘러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다시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요. 하객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어떻게 할까요? 민정은 거울 앞에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웨딩드레스가 오히려 더 슬퍼 보였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민정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도 불길한 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혹시 주호가 정말로 도망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바늘은 계속 움직였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후 12시가 넘어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됐고 몇몇은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주호 씨 친구들한테 직접 물어볼게.
영희는 신부 대기실을 나와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하객석에서 주호의 친구들을 찾아 한 명씩 붙잡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주호 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 처음 몇 명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창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 어젯밤에 뭐요? 빨리 말해보세요. 주호가 총각 파티를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영희는 조급해져서 재촉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술집에서 어떤 여자랑 크게 다퉜어요. 주호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영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여자요? 주호 전 여자친구라고 들었어요. 이름이 수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전 여자친구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호한테 뭔가를 얘기했어요. 그 후로 주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을 더 마시고 중얼거리고 영희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뭘 얘기했는데요? 잘 들리지 않았는데 뭔가 과거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 주호가 계속 이럴 수 없다. 이건 잘못됐다고 혼잣말을 했어요. 영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기에 주호가 결혼식 당일에 사라진 걸까요? 그 후에 주호가 어떻게 됐어요? 새벽 2시쯤에 혼자 택시 타고 갔어요. 말리려고 했는데 듣지 않더라고요. 그때 다른 친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누군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동영상이요? 네, SNS에 올라온 걸 봤거든요. 주호랑 그 여자가 다투는 장면이. 영희는 그 동영상을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주호를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주호 집 주소 아세요? 친구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신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주호 씨 집에 다녀올게. 엄마,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돼, 넌 여기 있어. 혹시 주호 씨가 연락할 수도 있잖아. 영희는 급하게 식장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주호의 집은 강남구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주호의 집에 도착해서 현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눌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현관문 앞에 이삿짐 박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지? 이사한 건가? 영희는 관리사무소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404호 박주호 씨 집인데 혹시 이사 나가셨나요? 아, 네. 오늘 새벽에 급하게 짐을 빼셨어요. 이사업체도 안 부르고 혼자서.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에 혼자 이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다시 주호의 집으로 돌아가서 현관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틈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영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민정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편지 안에는 주호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어젯밤에 알게 된 진실 때문에 너와 결혼할 수 없게 됐어. 자세한 건 어머님께 물어봐. 평생 미안하게 생각할게. 행복해야 해.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영희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영희와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주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이 든 주호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 아니야. 설마. 영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을 확인해 보니 영희, 성우와 함께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 그 이름을 본 순간 영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우. 자신이 20대 때 잠깐 사귀었던 남자. 그리고 주호의 성이 박씨라는 것. 지금까지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주호가 성우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영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정과 주호는 계모와 의부사들의 자녀들끼리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급히 택시를 잡아 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민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 대부분은 이미 돌아간 상태였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민정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대조적으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정아, 엄마, 주호는 어디 있어요? 찾으셨어요? 영희는 편지와 사진을 민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주호 집에서 찾았어. 민정은 편지를 읽고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민정아, 혹시 너도 알고 있었니?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주호가 전화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고.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객들까지 모두 돌아간 후 신부 대기실에는 영희와 민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와 식장 직원들도 조심스럽게 뒷정리를 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처량해 보였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눈밑이 검게 되어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정아, 드레스 벗자. 이제 집에 가야지. 엄마.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영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하지만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주호가 편지에서 어머니께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지만 하필 이런 날에 말해야 하다니. 민정아, 그 얘기는 집에 가서. 안 돼요. 지금 말해주세요. 더 이상 모르고 있을 수 없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잠깐 사귄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이 박성호였어. 박성호요? 응. 그 사람이 주호 아빠인 것 같아. 민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주호랑 저는 혈연 관계는 아니야.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좀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거지. 민정은 머리를 감싸고 앉았습니다. 아, 이런 일이 어떻게. 영희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딸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다니. 민정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운명이 이런 거겠죠.
그때 민정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민정아, 무슨 말이야? 주호를 찾을 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영희는 딸을 말렸습니다. 민정아, 주호는 이미 이사까지 했어. 찾기 어려울 거야. 그래도 찾을 거예요. 이렇게 도망만 치고 끝낼 순 없어요. 민정의 눈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2년간 사귀면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라져버리다니. 설령 그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둘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혼자서 결정하고 도망치는 게 맞나요? 영희는 딸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에게는 이런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정아, 주호를 어떻게 찾을 거야? 친구들한테 연락해 볼 거예요. 회사에도 전화해 보고. 민정은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휴대폰을 들고 주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씨? 저 민정이에요. 혹시 주호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호의 회사에도 전화해 봤지만 주호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미리 낸 신혼휴가였는데 이제는 그냥 휴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민정은 자신의 차를 몰고 주호가 자주 가던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주호가 다니던 헬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주호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주호와 민정이 자주 데이트했던 카페였습니다. 사장님이 민정을 알아보고 인사했지만 주호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갈 곳마다 헛수고였습니다. 주호는 정말로 자취를 감춘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영희와 민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혼자 결정하고 사라진 거죠? 영희는 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주호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갑자기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래도 저랑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당사자인데. 민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것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주호일까 싶어서 급하게 확인해 봤지만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친구는 SNS를 통해 결혼식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럼 주호가 그냥 도망간 거야? 응.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나 봐요. 2년 동안 뭘 본 거죠? 그런 말 하지 마. 주호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긴 거지.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영희는 딸의 말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영희도 주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너무했습니다. 민정아, 일단 오늘은 쉬자.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아니에요, 엄마. 저 더 찾아볼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주호가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면
민정만 더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딸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다니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영희도 일찍 일어나서 딸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조금이라도 먹어야 힘이 나지. 엄마, 전 괜찮아요. 빨리 나가볼게요. 민정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주호의 회사 동료들을 만나볼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주호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호가 다니는 회사는 강남구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민정은 점심시간을 맞춰서 회사 근처 식당에서 주호의 동료 몇 명과 만났습니다. 민정 씨, 정말 놀랐어요. 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호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혹시 주호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저희도 연락이 안 돼서 휴가 낸다고 했는데 어디 가는지는 말 안 했거든요. 다른 동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호가 원래 말이 별로 없는 편이긴 했는데 요 며칠은 더 이상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고민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민정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주호가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주호 부모님 연락처 아시는 분 있나요?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주호가 부모님 얘기를 별로 안 해서 연락처는 모르겠어요. 민정은 실망했습니다. 2년을 사귀면서도 주호는 자신의 가족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신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민정은 다시 주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제 연락했던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유용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민정 씨, 혹시 주호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충청남도 어디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곳은 천안이에요. 주호 부모님이 천안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셔요. 민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식당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지만 천안역 근처라고 들었어요. 성훈의 밥집이라고. 성훈의 밥집.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민정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성호. 어머니가 말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정은 급하게 전화를 끊고 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주호 부모님 식당을 찾았어요. 천안에 있다고 해요. 천안? 네, 성훈의 밥집이라고. 엄마가 말씀하신 그 성우 맞는 것 같아요. 영희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 성우가 주호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민정아, 거기 가려고? 네, 지금 차 몰고 가고 있어요. 혼자 가지 마. 엄마도 같이 갈게. 괜찮아요, 엄마. 전 혼자서도. 안 돼. 이건 엄마 문제이기도 해. 기다려. 지금 나갈게. 영희는 급하게 양복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성호를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민정의 차를 타고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천안에 도착해서 천안역 근처를 돌아다니며
성원의 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동네였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 서니 두 사람 모두 망설여졌습니다. 30년 전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다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자 민정아. 영희가 먼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몇 테이블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많이 늙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호도 영희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애? 성호 씨.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안쪽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성호의 아내인 듯 했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성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옛날 지인이야. 그때 민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혹시 주아버님이신가요? 성호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 민정이에요. 주호랑 결혼하기로 했던. 성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아들에게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호가 결혼을 못하겠다고 복잡한 사정이 생겼다고 했던. 아, 그래서 성호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옛 연인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이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희와 민정을 식당 뒤편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주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정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전화로 얘기 좀 했는데 지금은 친구 집에 있을 거야. 어디요? 성호는 망설였습니다. 얘기해봤자 주호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성호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그 여자가 이제 어엿한 어머니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호가 서울 근교 양평에 있어. 대학 친구 펜션에서 머물고 있을 거야. 민정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성우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괜찮아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딸의 현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에 성우가 뒤쫓아 나왔습니다. 민정 씨, 주호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세요. 그 애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에 탄 후 민정은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주호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양평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산속 펜션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민정이 내비게이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펜션 하나가 보였습니다. 소나무 펜션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우가 알려준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저기 주호 차 있어요. 민정이 주차장에서 주호의 차를 발견하며 말했습니다. 영희도 긴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해결해야 할 때였습니다. 펜션 사장에게 물어보니 주호는 2층 201호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1호 문 앞에서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영희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끝을 내야죠. 민정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주호야, 나 민정이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 잠시 소리가 없더니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주호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수염도 자라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여기까지? 아저씨한테 들었어. 들어가도 될까? 주호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원룸형 펜션이었는데 어수선하게 흩어진 옷가지들과 빈 소주병들이 보였습니다. 앉아. 주호가 의자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정과 영희가 앉자 주호도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호야, 왜 이렇게 혼자 도망쳐 나온 거야?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제대로 설명해줘.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였어? 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서 상처와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수진이가 나타났어. 수진이? 내 전 여자친구. 3년 전에 헤어진. 주호는 천천히 그날 밤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파티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수진이 술집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주호는 깜짝 놀랐지만 친구들 앞이라 대수롭지 않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나를 따로 불러내더라고.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그래서 수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어머니 얘기를. 영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 얘기를? 네. 수진이가 박영희라는 분을 안다고.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랑 사귀었다고. 영희는 어떻게 수진이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었어? 주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랑 친구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들었다고. 민정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민정아, 모르겠어? 내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연인이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남남이잖아. 혈연관계도 아니고. 주호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민정은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게 우리 사랑보다 중요해? 민정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2년 동안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런 일 하나 때문에 도망치는 거야? 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지.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호야, 내가 얘기해 줄게. 어머니, 나와 내 아버지는 정말 오래전 일이야. 거의 30년 전. 나는 22살이었고 성호. 내 아버지는 25이었어. 영희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짧은 만남이었어. 3개월 정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민정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끝났어. 그럼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응. 서로 좋아하긴 했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어. 그냥 젊은 시절의 연애였지. 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호야,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야. 너와 민정이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주호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 우연히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아는 사이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주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안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남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야. 그냥 부모님들이 옛날에 잠깐 만났던 사이라는 거잖아.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주호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이것 때문에 나랑 헤어지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민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주호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 결혼이 무서운 거 아니야? 책임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이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주호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결혼하기 싫어진 거야? 주호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예뻤고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럼 왜? 무서워. 결혼이 무서워. 잘할 수 있을지. 주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민정은 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그런 건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영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의 흔한 결혼 전 불안감이었던 것입니다. 주호야, 결혼은 누구에게나 큰 변화야.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그렇다고 도망치면 안 되는 거야. 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주호를 찾기 위해 사흘 동안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주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그가 다니던 회사에도 가봤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죠. 아줌마, 저희도 정말 모르겠어요. 주호 형이 어디 갔는지. 친구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호의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파주 쪽 시골 마을 주호 형 외할머니 집 아실까요? 어렸을 때 가족여행 갔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에 영희는 즉시 파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논밭 사이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죠. 마을 어르신들에게 주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하나하나 물어보니 한 할머니가 그 젊은 사람? 폐가 된 집에서 며칠째 지내고 있던데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영희는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한옥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그런데 처마 밑에 빨래 몇 벌이 걸려 있는 것을 보니 정말 누군가 머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주호야? 목소리를 낮춰 불러보니 안방에서 놀란 듯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주호가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잠 못 이룬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마당 가운데 놓인 평상에 앉았습니다. 너 때문에 민정이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아니? 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야, 너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민정이랑 상의도 안 하고 도망친 게?
주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이상해서. 영희는 주호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전날 아버지가 모든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20대 때 사귀셨던 얘기, 그리고 그때 헤어지신 이유까지. 아버지는 지금도 어머니를 그리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영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호의 아버지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군요. 주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정이와 결혼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 둘 다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희는 주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구나. 목소리에는 야단치는 기색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짙었습니다. 주호야,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중요한 건 너와 민정이의 마음이잖아. 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사귄 건 30년도 더 된 일이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할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주호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호야, 도망치면 평생 후회한다. 나도 젊었을 때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들이 민정이를 키우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완벽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진심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영희는 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인연은. 너와 민정이가 사랑한다면 그게 전부야.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고, 주호는 민정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정이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 보겠어요. 영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민정과 주호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를 빌려서 조용한 가족 모임으로 치렀죠. 하객도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20명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은 2달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민정은 영희가 손수 고쳐준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그 드레스는 민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줬죠. 주호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는데 예전처럼 긴장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과 사랑이 가득했죠. 간단한 서약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하객석 한쪽에 앉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라. 내 딸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주호가 파주에서 돌아온 후
민정과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만나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호의 부모님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특히 주호의 아버지는 영희와 마주 앉기가 어색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과거 일로 아이들이 고생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다 옛날 일이고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죠. 그 말에 주호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그러게요.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왜 반대하겠어요? 라며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성사된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정은 축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영희에게 다가와 꼭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주호를 찾아가 주지 않았다면. 민정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영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뭘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보다 너희 둘이 서로 잘 이해하고 용서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게 더 대단한 거야. 주호도 영희에게 다가와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희는 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아들이구나. 민정이를 부탁한다. 주호는 네, 평생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말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녁 무렵 영희는 혼자 오래된 양복점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이 작은 가게에서 민정을 키우며 살아왔죠.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내일부터 새 주인에게 가게를 넘겨줘야 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재봉틀, 옷감들이 정리된 선반, 손때 묻은 다리미,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민정이 어렸을 때는 방과 후에 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곤 했죠. 영희가 손님 옷을 수선하는 동안 민정은 구석 책상에서 공부했고 배가 고프면 영희가 끓여준 라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간호사가 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던 민정의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이제 민정은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영희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죠. 영희는 마지막으로 재봉틀의 전원을 끄고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30년의 세월이 막을 내렸습니다. 영희는 가게 앞에 서서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민정이와 주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함께 살 새 아파트도 구해놨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시작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딸의 행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집에 도착한 영희는 창문을 열고 가을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민정과 주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텐데요. 영희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도 기대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라고 해서 끝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만의 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영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동네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졌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영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